AI로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어떤 건 그냥 평범한데 어떤 건 완전 작품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 차이를 만드는 아주 간드는 법칙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법칙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AI 이미지 툴 좀 써보셨다면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왼쪽처럼 뭔가 좀 애매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와 소리 나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아니, 우리 모두 똑같은 도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 이 비결이 뭘까요? 정답은요,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다루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 퀄리티의 차이, 이걸 AI 아트의 격차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격차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 비싼 프로그램을 쓰냐 마냐가 아니에요. 결과물의 차이는 전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 방법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어떻게가 문제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대부분의 실패는 딱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실수에서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요. AI를 무슨 마법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하나 딱 넣으면 완벽한 이미지가 짠 하고 튀어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 사진 작가의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완벽한 사진 한 장 뒤에는 수많은 실패작들이 숨어 있잖아요. AI 이미지 생성도 똑같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실험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AI한테 막연하고 애매한, 두루뭉술한 프롬프트를 던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I도 뭘 만들어야 할지 헷갈려서 뒤죽박죽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 좀 보세요. 왼쪽에 그냥 여자라고만 입력하면 AI는 길을 잃어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구체적인 디테일을 팍팍 넣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죠. 기억하세요. 프롬프트는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 실수는요, 모든 걸 망치 하나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아요. 즉, AI 도구 딱 하나만 고집하는 거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꺼냈을 줄 아는 꽉 찬 도구 상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실수 얘기는 이쯤 하고요. 해결책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정말 강력한 프롬프트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순차적 프롬프트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 간단해요. 일단 단어 하나로 시작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자몽을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배경, 형태, 구도, 그리고 스타일까지 차례대로 더해가면서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전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가장 간단한 프롬프트로 시작해 봅시다. 그냥 딱 한 단어, 자몽이라고만 입력하는 거예요. 자, AI가 내놓는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우리가 딱 원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AI는 그냥 자몽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뭐가 부족해 보이나요? 일단 이 어수선한 배경부터 정리해보죠. 가장 쉬운 방법은 배경을 딱 지정해주는 거예요. 흰색 배경을 추가해볼게요. 와, 바로 좋아졌죠? 이 간단한 단어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이미지가 훨씬 깔끔해지고 쓸모 있어졌어요. 좋습니다. 이제 자몽 자체에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이번에는 잘린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모양을 구체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롬프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탄력이 붙는 거예요. 이제 구도를 잡아볼 차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카메라의 시점을 지정해 주는 거죠. 위에서 본이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보세요. 탁뷰, 즉 위에서 본이라는 이 키워드 하나가 이미지의 전체 구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추가해서 평범한 이미지에서 전문가 수준의 작품으로 확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미니멀 스타일을 더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보세요. 몇 단계의 간단한 추가만으로 광고에 써도 될 만큼 멋진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순차적 프롬프트 방식의 힘입니다.
이 순차적 방식 정말 강력하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뭘 추가해야 하지? 하고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완벽한 프롬프트를 위한 7가지의 요소 치트시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7가지 요소 체크리스트입니다. 너무 많다고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중에서 단 3, 4개만 잘 조합해서 써도 결과물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스타일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감성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타이타닉 예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장면인데도 스타일, 키워드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왼쪽은 지브리, 오른쪽은 팝아트 스타일인데 느낌이 정말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스타일과 매체의 차이점인데요.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스타일은 예술적인 방향이고요. 매체는 그걸 표현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똑같은 지브리 스타일이지만 매체가 디지털 페인팅에서 수채화로 바뀌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이 둘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초심자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을 진짜 창작자로 만들어줄 핵심 규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한 번에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세요. 둘째, AI에게 소원을 빌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세요. 그리고 셋째, 막힐 땐 무조건 체크리스트를 꺼내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런 강력하고 또 영감을 주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신 겁니다. 오늘 배운 이 법칙들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